폭주 우려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그 성공적인 업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겠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특히 대법원, 대법관 증언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선거 기간 중에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적절한 어떤 대응을 천명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야당 대표들의 저 우려, 대법관 증언 문제만큼은 좀 신중하게 해달라라는 거죠. 오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법사위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두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얘기했던 이 대법관 증언법,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이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조현삼 변호사님. 오늘 전체 회의는 취소가 됐더라고요. 소위를 열어가지고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의 안을 처리를 했는데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 그리고 다음이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늘리는 안. 이걸 이제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회의만 남겨둔 상황에서 전체 회의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소됐고요. 이 문제만큼은 야당 대표들도 좀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이 대통령 면전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취임 첫날부터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천하람 원내대표의 경우에 사실 오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첫날 아니겠습니까? 이번 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과 협치의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원내 재정당 대표들을 모아서 오찬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되지 않은 이런 그 정쟁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의 민주당의 어떠한 이 법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당 내에서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과 협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숙고하고 고민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법관 증언 문제는 지금 당장이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부터 대법관들이 사실상 관리하고 처리하는 사건 건수가 1년에 3,000건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과부하 걸린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그런 입장도 나왔었죠. 그만큼 대법관 증언 자체는 이것은 대법원에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사법 서비스의 측면에서라도 증언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이 된다고 한 것이고요. 증언 숫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현 정부에서 그 전체 인원을 늘리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조절하는 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입장인 자체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거 검토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취임식 날 할 줄은 몰랐다. 취임식 날 갑자기 법사위 회의가 잡혀가지고 이걸 지금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김광선 변호사님.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김용민 의원 30명 그리고 장경태 의원 100명 있는데 일단 장경태 의원 100명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게 왜 소위에서 통과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법조인 출신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걸 통과시키는 이제 저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요. 3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이 사안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뭐 전원 합의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증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 시스템 자체까지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뒤집어 놓는 이런 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죠. 청문회 거쳐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의 의견 들어야 하고요. 또 법조인들 의견 들어야죠. 일부 의견에는 일리는 있어요. 너무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기 때문에 대법관에서는 좀 늘려야 한다. 거기에는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문재인 정부랄지 이전에는 한마디도 이런 방구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하니까 왜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와서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청문회 될까 뭐든 이건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하고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걸 그냥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30명, 100명 법안 발의해서 많은 국회의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는 것 자체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보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합의에 의해서 뭔가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 없이 밀어붙이게 하니까 법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30명, 100명 되면 그다음에 사법 시스템이 바뀌는 문제면 법원 조직부랄지 그런 걸 그냥 30명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일사천리로 본인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 중요한 사법 시스템에 관한 법이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대법관 증언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는 건 분명해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됐느냐.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이 그 과반을 획득한 부분이 그런 정보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못했던 이유는 대법원과 협의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임의로 행정부와 상의 없이 임의로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부분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행정부의 자유재량이거든요. 근데 국회가 그냥 마냥 이번에 뭐 국회 부총리 몇 개를 더 만들죠라고 할 수 없는 거와 똑같이 예.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된 법원조직법도 똑같아요. 이것도 대법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상권분립의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못 해온 거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대법원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논의가 반영되고 어느 정도 국민적 설득이 된 이후에 처리해야 되는데 절반 이상 2배를 늘린다는 게 이게 저는 좀 너무 인원수도 많고 급진적이다 이런.